안녕하십니까, 조영재입니다. 금일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 삼성 SDI가 미국 전기차 트럭 기업인 리비안에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일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코스피를 견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 보건복지부가 백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진원생명과학 등 과거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고, 또 모더나 관련주들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엔터에서 미국 웹툰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슈를 통해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및 상승 마감을 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뉴스는 바로 삼성전자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이 백악관 회의에 초청이 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을 했고, 또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들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국내 기업이 미국, 그것도 백악관에 초청이 되었다라는 이슈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뉴스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 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이 반도체가 없어서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얼마냐고. 한 개당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1,000원 정도에 되는 부속이 부족해서 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반도체가 부족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체적인 차량이 판매가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또 기존 생산하기로 했던 반도체보다 조금 적은 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부족에 대한 원인은 IT 제품,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제품들은 1년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의 교체 주기고, 또 가격 또한 비싸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반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개당 1,000원인데 불구하고 이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죠.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차량용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는 이유고요. 하지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라이벌 격인 TSMC는 이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170억 달러 규모인 약 하나로 2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이 텍사스주와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반도체는 왜 이렇게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자, 일단 이번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이 규모 중 56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 세 개 기업은 다시 파운더리 시장에 재진출하기로 했고, 또 22조 원을 투입해서 이 애리조나에 공장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죠. 유럽 역시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점유율 20% 목표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만도 미국과 일본에 이 파운더리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또 설비 투자에 3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중국 역시 SMIC라고 하는 이 파운더리 기업에 집중 육성을 하기로 했죠. 내년에 또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파운더리 지금 현재 4번 나왔는데, 이 파운더리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이 설계 기업에서 설계한 도면대로 파운더리에 납품을 생산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다면 설계 도면대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기업이 바로 파운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대만의 기업이고요. 무려 54%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은 삼성전자가 17% 점유율이고 미국은 7%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냥 TSMC나 삼성전자에 수입해다 쓰지 뭐하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삼성 이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공장을 미국 내에 많이 생산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기술 격차를 한번 살펴보면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의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7나노 공정의 생산 역시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텔의 경우에 IBM의 경우에는 반도체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이란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그리고 미국 정부가 서포트를 하면서 이 7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도 있다. 각종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파운더리 시장은 지금 TSMC와 삼성전자 이 미국 3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이 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인 EUV를 중국에 수출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자, 이 EUV는 왜 필요하냐면 나노 공정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손톱만큼 작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작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EUV라는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불량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가 3나노 공정, 5나노에서 3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이 공정이 내려갈수록 EUV라는 장비는 핵심 장비고, 또 이 뒤를 이어서 DUV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핵심 장비가 있어야만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중국에게 수출 금지를 내렸다라는 것은 중국과 미국 이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또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이 국내 기업에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국의 핵심 장비가 수출이 안 되게 되면 국내 기업에도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겠죠. 자, 2018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파운더리,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력도 스카우트 해가는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에도 이 D램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보였지만 미국이 주요 공정 장비를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굉장히 이익이었습니다. 반사이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이 국내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을 높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과연 국내 기업에게 피해일지 아니면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야겠죠. 기업에게서. 그렇다면 주식 역시 이러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였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 AS 한번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런 갭이 많이 11% 정도 떴기 때문에 이런 갭을 저는
줄이면서 행보하고 난 이후 반등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갭을 띄운 상태에서 갭을 메꾸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흐름이 바로 이 내용인데, 자, 보시게 되면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전일 고점을 또 지지선으로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크게 상승할 거라 보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26만 5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보고 좀 진입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손절 가격을 상승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초청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을 했지만 파운더리 기업의 주가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종목으로 저는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위치 한번 볼게요. 주봉 위치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지만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이 하락할 때 당시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하락 당시에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기술주들이 대략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 시그네틱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봉 흐름 보시게 되면 역시 어떤 하락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분봉 역시도 보시게 되면, 분봉을 보시게 되면 크게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을 조금 짧게 보셔도 되고, 또 분할 매수 입장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1430원 선인 손절 가로 잡으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1370원까지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이 거래량 때문이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을 보시죠. 자, 1분봉에서 24만 주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지금 주가 단기 분봉 보시게 되면 2배 가량인 43만 주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60만 주, 70만 주 정도에 되는 거래량이 분출하게 되면 더 크게 상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인 종목들을 보는 게 수익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손절 가격은 명확하게 지키고 가야 된다. 단기 매매냐 분할 매수로 조금 길게 보는 매매냐에 따라서 손절 가격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또 저는 길게 보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으로는 지금 기존 전고점 부근인 1630원 부근을 1차 가격으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도 좋은 흐름 보이시면서 주식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